안녕하십니까. 오늘 인구위기TV 5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금 지급이 불가피하다. 그러면은 그동안의 현금 지급을 찔끔찔끔 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하다 보니까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금 지급의 방법은 월 육아수당이라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결혼장려금, 출산장려금이라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을 어느 것을 선택을 하든 어느 길로 가든지 간에 연간 23조 원, 30조 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연간 출생아 수가 우리나라는 인구 5천만 명이다 보니까 적어도 연간 출생아 수가 30만 명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출생아 수를 우리가 얻으려면은 연간 30조 원의 예산을 현금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금 지급은 누구나 다 찬성을 하지만은 과연 그 재원이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벽에 부딪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방 정부에서 하는 현금 지급 방법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중앙정부에서 현금 지급하는 방법을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고 그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는 일시금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지방의 그 인구를 붙들어 놓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주면은 수도권으로 이주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매월 월 육아수당을 주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우선 결혼 대열과 출산 대열에서 이탈한 젊은이들을 강력하게 유인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헝가리 정부에서 채택한 결혼 장려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부영그룹이 채택한 출산 장려금을 주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왜 이 문제가,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났냐면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할 수도 있는 아동수당, 육아수당, 이것을 찔끔찔끔 매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중앙정부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 젊은이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재원을 확보해가지고 결혼장려금, 출산장려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그냥 뭐 몇천만 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결혼장려금도 그 일부부가 2명의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을 전제로 가정을 하고 결혼장려금을 주려면 2억 원을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탕감해주고, 둘째 아이를 낳으면 나머지 1억 원을 탕감해주는, 그러니까 부영그룹에서 지급해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출산장려금, 아동 1인당 무조건 1억 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이 방법을 채택하지 않는 한, 그 젊은이들이, 이 출산 대열과 결혼 대열에서 이탈한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이 돈, 그러니까 30조 원이라는 돈을 뭐 23조 원이 됐든 25조 원이 됐든, 그러니까 23만 명의 출생아 수를 기대하면 23조 원, 그 30만 명의 출생아 수가 우리나라는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그럼 30조 원을 투입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우선 먼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중앙정부는 월 육아수당, 예를 들어서 뭐 부모급여라든가 아동수당 이런 명칭으로 주고 있는 그런 그 월 육아수당에 대해서는 손을 과감하게 떼고 한가리 방식의 결혼 장려금, 출산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중앙정부가 주고 있는 부모급여라든가 아동수당이 연간 예산이 7조 원입니다. 이 7조 원의 예산을 전액 결혼 장려금, 출산 장려금에 투입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행스러운 것은 현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과감하게 유보 통합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보 통합, 보육, 이 통합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이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줄다리기를 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이제 저출산 문제가 워낙 시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유보 통합을 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한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만 이게 가장 효과적이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 통합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보육에 들어가는 예산이, 보건복지부에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12조 원이 있습니다. 이 12조 원의 예산을 보육, 어린이집 문제, 보육, 돌봄 문제, 이 문제를 교육부로 이관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교육부에서 일반 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보건복지부 예산 12조 원을 전부 자기 교육부로 이관을 해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유보 통합을 왜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유보 통합은 지금 현재 일반 회계에서 저출산 예산을 조달하기가 어려우니까 유치원과 보육 시스템을 통합을 해가지고 교육부로 이관을 해서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을 활용을 하자. 왜 그러냐면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이 연간 70조 원 이상이 현재 거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이 남아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있는 저출산 예산, 그거는 제 말씀은 결혼 출산 장려금으로 투입을 하자. 그렇게 하면은 10조 내지 12조 원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7조 원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게 뭐냐면은, 저출산 예산이 47조 원인데 그 47조 원이 실제로 출산이나 결혼을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예산은 47조 원 중에서 반절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3조 원 정도만 되고, 나머지 23조 원 정도는 주거 지원 예산이라든가 이런 데에 직접적으로 이 저출산에 관련이 없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예산으로 투입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예산 재구조화라고 그러는데, 다시 편성을 해서 그 예산에서 5 내지 10조 원을 확보를 하면은,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급여라든가 아동 양육수당 이런 데에서 5 내지 7조 원, 그리고 유보통합에서 10 내지 12조 원, 그리고 저출산 예산 재구조화를 해서 5 내지 10조 원 하면은 20에서 29조 원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결혼 출산 장려금으로 지급을 하면은, 이것은 획기적으로 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것만 시행이 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2027년 윤석열 정부가 끝나는 그런 임기가 만료되는 2027년까지 출산율이 1.0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그 예산 구조를 다시 편성을 하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어떤 유교 통합으로 인한 예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예산 확보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현 정부 현재 예산 범위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 30조 원이라는 예산은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하는 길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누구나 다 나서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안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재원 문제는 과감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영그룹이 했던 출산 장려금 아동 1인당 1억 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5차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6차 방송에서 월 육아 수당을 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야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